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드디어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애써 부정하던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일본 내에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본 언론들도 인정하고 나선 것인데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온 일본 보건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19일 NHK에 따르면 이 방송은 전날 뉴스에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일본의 낮은 검사율과 비교하면서 적극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국에서는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자동차 창문을 통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되는 등 전국 600여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하루 12,000건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병원에 있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공중전화 부스 같은 장소에 들어가 밖에서 의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진단하는 워킹스루 방식도 도입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한국의 대처 사례를 이렇게 적극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심지어 혐한 내용을 주로 방송하던 후지TV도 뉴스 와이드쇼에서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방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대처가 우수해 그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부정하던 한국의 방식을 몰래 따라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앞서 확진자가 발생해 휴업 상태였는데요. 시설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고야시는 이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나고야시 대책실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발열 등 일정한 증상이 있어야 검사 대상이며 검체 채취 및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해당 시설의 직원들이 대거 검사를 받도록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이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 및 일각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관해 검사의 정확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지 실장은 이번에 실시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결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른 곳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가타시는 이보다 앞서 제한적으로 한국의 방식의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니가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첫 감염자가 확인된 후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국의 방식을 깎아내리더니 몰래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네요. 앞서 후생노동성은 이달 15일 공식 트위터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한국에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한 방식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평가하는 발언이 나왔고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언급했던 메시지를 고치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이달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냐는 질의에 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열린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트윗과 관련해 당초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확산 방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의 방식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지자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주요 검사 방식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속도가 느린 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사 능력을 확대하고 검사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인 6일에서 16일에 실시된 검사는 약 400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의사회에서는 일본의 검사 수가 적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진찰한 후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증상이 약하다며 확진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일본 의료 시스템을 정부 자체에서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